일본 정부가 오늘 강요회의에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가 한국 정부 때문이라며 적반하장식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도 맞대응 방안들을 가지고 있다며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구가 일장기를 철거하는 등 지자체들이 즉각 대응에 나섰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등 시민들도 일본을 규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나고야 시장은 평화의 소녀상 전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조치에 코스피 종가가 7개월 만에 2,000선 아래로 마감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2% 넘게 급락해 우리 증시보다 2배 넘는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실종됐던 14살 조은누리 양이 장맛비와 폭염을 견디고 열흘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실종 지점에서 1.7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는데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이 기어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우대국 백색 국가 제외 조치를 강행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한일 관계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9시 뉴스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와 이에 따른 파장, 우리 정부의 대응과 국내외 각계의 움직임을 다각도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달 단행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일종의 선전포고였다면 이번 백색 국가 제외 조치는 사실상 전면전에 해당합니다. 시행은 28일부터입니다. 첫 소식 도쿄에서 황현택 특파원입니다. 굳은 표정의 일본 아베 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이 총리 관저로 모여듭니다. 강요회의 시작과 동시에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은 속전속결로 처리됐습니다. 한국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된 건 15년 만으로 일본이 지정한 27개 대상국 가운데 중도 탈락한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非常に厳しい状況にありますけれども、我が国としてはさまざまな問題について我が国の一貫した立場に基づき、引き続き韓国側に適切な対応を強く求めて 한국의 백색 국가 지위를 유지하라는 미국의 막판 중재안에도 일본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アメリカに対してはですね、今回の輸出管理の運用見直しについて、詳しく説明をしてき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 각이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오는 7일 공포되고 그로부터 3주가 지난 이달 28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날부턴 한국에 대한 수출 간소화 절차가 사라져 식품과 목재 등을 뺀 사실상 대부분의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기업들이 건건히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은 이참에 백색 국가 제도 자체를 손질하는 방식으로 한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갈 태세입니다. 기존 백색과 비백색 기준을 앞으로는 4개 그룹으로 세분화해 규제 수위를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룹 A에서 제외된 한국이 어디에 속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교 정상화 이후 반세기 한일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이번 개정안 처리에 걸린 시간 10여 분에 불과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이렇게 속전속결로 결정을 내린 일본 정부의 주장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입니다. 이번 조치가 한국의 책임이고 규제 철회 요구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불매운동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이어서 이승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을 의식한 듯 아베 총리가 이번 사안엔 전면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총대를 맨 건 경제산업상이었습니다. 韓国だけが優遇措置の対象だったわけですが、それを撤回をして ASEAN諸国や同様の扱いに戻すだけでありまして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나 운영에 불충분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적반하장식 주장을 폈습니다. 우리의 수출 관리에 뭐가 불충분한지 구체적인 설명은 오늘도 없었습니다. 別にこれ売らないって言ってんじゃありません。ちゃんと明らかにしてもらえばよろしいだけの話ですから。 지난달 한일 실무 협의에 대해서도 한국이 규제 철회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하며
한국이 발표를 정정해 성의 있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국제 여론을 의식한 듯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전혀 없으며 어떤 대항 조치도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도 피해를 볼 거라는 우려를 놓고 질의가 이어졌지만 근거도 논리도 없이 그저 아닐 거라고만 강변했습니다. 何かグローバルサプライチェーンへの影響が生まれるとか、日本企業に悪影響が出るということは基本的にはな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 일본 여행 자제 운동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에 대해선 적절하지 않은 대응이라며 폄훼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결국 피해가 일본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일본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일본 정부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처럼 폭주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속내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겠죠. 향후 일본의 행보도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이민영 특파원, 앞서 봤습니다만 일본은 이번 조치가 한국 책임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짜 속내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이 일본 국회 앞인데요. 여기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답이 이곳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개헌입니다. 아베 총리의 어제 발언을 찬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엄중함이 증가하는 국제정세 안에서 국익을 지켜나가 헌법 개정 등 곤란한 문제를 한몸이 돼 다뤄가고 싶다. 개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한일 관계를 국제 정세라는 말로 포장하고 여기다 국익을 끌어들여 개헌 추진의 동력으로 삼은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일본 정부가 미국의 중재안까지 거부했는데 그동안 일본이 미국에는 노라고 말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또한 개헌과 무관하지 않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중재를 선뜻 받아들여서 한국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경우에 자신의 지지층인 우익 세력이 이탈하고 또 참의원 선거를 통해 겨우 살린 개헌의 불씨가 사그러들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개헌이 아베 총리의 목표지만 지금은 통치 수단으로 이용되는 형국이고요. 악화된 한일 관계를 동력으로 삼아서 전국을 끌고 가겠다 이런 속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벌써 일본이 3차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의 행보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송금 제한이나 비자 제한과 같은 추가 조치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하는데요. 일본은 당분간 한국의 대응을 지켜볼 겁니다. 우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에 대한 한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울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이번 조치에 따른 피해가 일본 기업들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상당히 하고 있을 겁니다. 실제 일본 언론에서는 수출길이 막힌 기업이 해외로 이전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한국의 대응과 일본 기업의 피해, 그리고 미국의 입장 등을 보면서 향후 행보를 정할 걸로 보입니다. 또 일본이 이번 조치를 하면서 내놓은 이유가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안보에 대한 이슈를 계속 제기하면서 한국에 대한 국제 신용도를 떨어뜨리려는 시도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쿄에서 이민영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 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습니다.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문 대통령은 오늘 긴급 국무회의에서 일본에 맞대응하겠다는 차원을 넘어 일본을 극복하자는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청와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자, 김지성 기자, 오늘 문 대통령 발언은 전례를 찾기 힘든 초강경 기조였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는데 예상보다 더 강경했습니다. 무모한 결정, 이기적인 민폐, 적반하장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그동안 문 대통령이 쓰지 않았던 단어들입니다. 오늘 긴급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 발언이 생중계된 것도 현 정부 들어 처음이었습니다. 사실상 대국민 담화 성격의 모두 발언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문 대통령의 발언이 강경했던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오늘 국무회의가 끝나고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추가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브리핑 중에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싸워본 나라는 다시 일어나도 싸우지도 않고 항복한 나라는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청와대가 현재 한일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말이었습니다. 네, 결국 일본과 경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건데 김 차장이 브리핑에서 가마우지 경제를 극복하자 이런 발언도 내놨던데 이건 어떤 뜻입니까? 네, 현재 국제사회가 자국 중심주의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경제 안보 역량을 키워야 한다면서 꺼낸 말입니다. 직접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국민들과 힘을 합쳐 이번 위기를 일본에 대한 가마우치 경제 체제의 고리를 끊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이 가마우지라는 새의 목 아랫부분을 올가미로 묶어서 삼키지 못하게 한 뒤에 물고기를 잡게 하는 낚시법에서 따온 말인데 이 가마우지 경제 체제는 한국이 핵심 부품을 일본에서 다 수입을 하기 때문에 한국이 완성품을 수출을 해도 결국 일본이 이득을 보는 체제를 뜻합니다. 단순히 일본이 경제 보복을 했으니 맞대응을 하자 이게 아니라 오히려 이번 일을 기회로 삼아 경제 체질을 바꿔보자는 겁니다. 네,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있었던 일본, 미국과의 대화 노력도 공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일본에 특사를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야당 등 정치권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7월에 우리 정부 고위 인사가 2차례 일본을 방문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우리 측 요청으로 일본 측 고위 인사들을 만나서 우리 입장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일본의 제안을 포함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자고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중재안 역시 공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른바 현상 동결 합의, 스탠드 스틸을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을 유지하고 협상을 하는 일종의 휴전 기간인데 일본이 즉각 거부했다고도 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상황은 이런 모든 외교적 노력을 거부한 일본의 책임이 있다. 앞으로 일본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우리도 단계별로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 김지선 기자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우리 정부의 대응 조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표했습니다. 우리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기로 했고 관광과 식품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도 언급했습니다.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엔 예산과 금융 지원까지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리핑 초반 외교적 노력을 할 만큼 했다며 운을 띄운 홍남기 부총리가 곧바로 경고에 나섰습니다. 우리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여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 처음으로 구체적인 맞대응책을 공식 언급한 겁니다. 그러면서 관광과 식품, 폐기물 관련 사항은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며 수위를 높였습니다.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방사능 오염 위험이 있는 일본 후쿠시마산 농산물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의 조치가 WTO 규범에 어긋난다며 제소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실질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은 159개로 꼽았는데 지원은 이 분야에 집중됩니다.
해당 기업이 다른 국가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면 관세를 최대 40% 깎아주는 등 각종 세금 혜택을 주고 세무조사도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화학물질은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이고 특별 연장 근로도 허용합니다. 이번 추경으로 확보한 2,700억 원 규모의 자금도 투입해 기업들이 자체 조달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도울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100여 개 전략 품목의 연구 개발에 매년 1조 원 이상을 투입해 일본 의존도를 낮출 방침입니다. 경제 체제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항구적인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인수합병이 있으면 정부가 자금이나 세금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용을 다듬은 뒤 다음 주 초쯤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우리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 이 대응책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지금은 수출 심사를 우대해주는 가지역과 그렇지 않은 나지역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아예 다지역을 새로 만들어서 일본을 거기에 넣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서재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 지역을 구분한 곳입니다. 먼저 가지역. 4개 국제 수출 통제 체제에 모두 가입한 나라로 일본과 미국 등 29개국입니다. 일본에서 정한 백색 국가와 비슷합니다. 나지역은 가지역 이외의 모든 나라입니다. 정부는 다지역을 새로 만들어 일본을 여기 넣기로 했습니다. 새 항목을 만들어 일본만 따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고시 개정은 해당 부처 장관 승인으로 가능합니다. 저희도 이번에 한 다지역을 신설을 해서 일본에게 또 다른 절차를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가지역으로는 전략물자를 한 번 심사로 일정 기간 동안 자율적으로 수출하는 사용자 포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도 간단하고 처리도 5일 안에 끝납니다. 가지역에서 빠지면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수출할 때 산업부 등 관련 기관에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으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해 개별 허가를 받게 한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라는 게 전례가 없는 일이고 아주 예외적인 조치입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또 유사한 영역에서 우리 정부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산업부는 WTO 역제소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세부 내용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서재입니다. 우리의 대응 조치의 하나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도 거론되고 있죠. 청와대가 파기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고 공개 모욕하면서 군사기밀을 공유하자는 건 모순이라는 겁니다. 유지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는 일본이 한국을 공개적으로 모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상의 이유를 핑계로 동 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은 우리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거론했습니다.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하여 앞으로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지소미아 파기가 대응 조치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겁니다. 압박 카드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겁니다. 외교부 역시 주한 일본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우방국이 아니라는 말도 꺼냈습니다. 보복적인 경제 조치를 취하는 국가를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우호국으로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내부적으로 지소미아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동아시아 안보 협력을 위해 미국이 주도해 체결한 협정이라는 부담 때문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지소미아 파기 의사를 통보해야 하는 시한은 백색 국가 제외가 시행되는 오는 28일보다 나흘 앞선 24일입니다. 지소미아 파기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지소미아는 앞으로 3주간 한미일 사이에 첨예한 현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정치권도 오늘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소미아 폐기의 신중한 모습이었던 여당 내 기류는 강경하게 바뀌었고 야당도 일본이 선을 넘었다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국회도 본회의를 열어서 일본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나온 뒤 5시간여 만에 열린 국회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대일 결의안을 처리했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 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당의 규탄 강도는 훨씬 높았습니다. 규탄 대회를 소집한 민주당은 일본의 조치를 경제 전쟁, 전면전 선포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도부가 신중론을 펴오던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공개 거론했습니다. 저는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했는데 오늘로서 그 생각은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일본이 선을 넘었다며 우방 포기이고 외교적 패착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대응에 있어서는 외교적 해법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개정안 시행까지 약 3주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교적 해법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무모한 결정, 망동이라고 규탄했고 민주평화당은 걸어오는 싸움을 피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정의당도 안보 협력의 파산 선고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야 5당은 구체적 대응 방식에선 다소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과 일부 야당이 지소미아 파기를 거론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국회에서 이 문제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600여 개의 시민단체 연합 회원들은 일본 대사관 앞에 모여 아베 정권을 규탄하며 불매운동 등을 통해 제2의 항일운동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등 600여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한 아베 규탄 시민행동. 일본 대사관 앞에 모여 백색 국가 제외 조치는 명백한 아베 정권의 경제 보복 조치라며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디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도 같이 힘을 합쳐서 아베 정부의 이러한 어불성설 대응을 규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행동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로운 한일 관계 수립하자며 일본과 맺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물론 박근혜 정부가 맺은 위안부 합의도 즉각 파기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제2의 해방, 진정한 해방, 자주해방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 독립운동은 못하더라도 불매운동을 한다. 백색 국가 제외 조치 결정을 지켜본 시민들은 앞으로를 걱정하면서도 함께 헤쳐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본하고 잘 지내려고 해도 일본 자체가 우리하고는 생각이 다르니까 우리도 우리대로 한 군데 뭉쳐가지고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우리는 못 삽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경제적으로 좀 더 타격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타격은 있지만 뭐 앞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 오후엔 옛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에서 아베 정권의 경제 보복을 규탄하는 촛불 문화제가 열립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시민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들의 반발 움직임도 거셉니다. 강남 한복판에 걸려있던 만국기 중 일장기들이 철거됐고 일본 전범기업의 제품을 공공용도로 사지 말자는 조례가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 영동대로 구청 직원이 사다리 차를 타고 일장기를 떼고 있습니다. 태극기와 함께 걸어놨던 20개 나라 국기 중 일장기만 철거한 겁니다. 백색 국가 제외 등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한 항의의 뜻입니다. 최근에 어떻게 글로벌 도시 강남 한복판에 이렇게 일장기가 버젓이 달려 있을 수 있느냐는 민원을 제가 수없이 받았습니다. 영동대로와 테헤란로 등에 있던 일장기들이 모두 자취를 감췄습니다. 강남구청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이처럼 일장기 자리를 비워둘 계획입니다. 자치단체들의 대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일본의 조치를 명백한 경제보복으로 규정하고 지원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금을 2천억으로 확대 운영해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런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회가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조례를 발의한 데 이어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바와 히타치,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이 만든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규탄에 동참한 자치단체도 52개에서 120여 개로 늘어 지방정부 차원의 반발 움직임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오늘 일본 정부의 결정에 누구보다 분노한 분들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입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사과는커녕 보복 조치에 나선 건 또 다른 침략 행위라며 국민들이 단합해 엄정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조치 소식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누구보다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자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압박하지 않아. 정치적으로, 강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를 압박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는 나쁜 짓은 다 하고 앉았지. 사과는커녕 오히려 무역 보복을 자행한 일본의 행위에 치를 떨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몇십만 명까지 다 죽여놓고 안 그랬다고 누가 고지들을 다릅니까? 사죄해, 반드시 사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도 한자리에 모여 답답한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지금 유족들이 대부분 나이가 70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이 선한 결론이 나기도 전에 회원들도 유명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직접 겪은 어르신들에겐 이번 조치가 또 다른 침략처럼 느껴집니다. 이건 엄연한 침략이고요. 우리가 도저히 참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자기 상점에서 제일 물건을 많이 사가는 사람한테 너희들한테 물건 안 팔아. 이런 상점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번이 기회가 전화이고 바뀌어야 돼. 생각들을 국민들도 허리를 졸라매고 지도자들도 그 기술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오늘 일본 나고야에선 또 하나의 역사 도발이 벌어졌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이 일본 최대 규모의 전람회장에 사상 처음으로 전시돼 있는데요. 나고야 시장이 소녀상의 전시 중지를 요구하면서 위안부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망언을 했습니다. 김준호 기자입니다. 나고야에서 어제 개막한 아이치 트리엔날레에 전시된 평화의 소녀상. 일본인들에게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말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시장을 돌아본 가와무라 나고야 시장은 전시회 실행위원장인 아이치현 지사에게 평화의 소녀상 전시 중지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와무라 시장은 이어 위안부 문제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역사를 부인하다 보니 말없는 소녀상을 바라보는 것마저 불편한 건지 평화의 소녀상은 7년 전에도 도쿄도 미술관의 작은 모형으로 전시됐다 우익들의 항의로 철거된 바 있습니다. 일본 관방장관의 기자회견에선 소녀상을 전시한 행사에 일본 정부가 보조금을 준 게 논란이 됐습니다. 일본 최대 규모 예술 전람회인 아이치 트리엔날레에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된 것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묻자 스가 관방장관은 보조금 삭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補助金交付の決定にあたっては事実関係を確認精査した上で適切に対応し 아이치 트리엔날레는 국가가 주최하지는 않지만 보조금을 주게 돼 있는데 심사 시점엔 구체적인 전시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나고야 시장의 전시 중지 요구에 관방장관의 예산 삭감 시사까지 논란이 빚어지자 전시회 주최 측은 소녀상 전시실에서 촬영과 인터뷰를 금지했습니다. 묵묵히 역사를 증언하는 소녀상이 한 번 더 전시회장을 떠나야 할지 일본 사회의 양심이 다시 시험대에 섰습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오늘 국제회의에 참석한 한일 외교장관이 거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강하게 일본을 비판하자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왜 불만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본 중국과 싱가포르, 태국의 외교장관들도 잇따라 일본의 조치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결정 발표 1시간 뒤 아세안 국가들과 한중일 세 나라의 외교장관 회의에서 마주한 한일 외교장관. 강경화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작심한 듯 일본을 비판했습니다.
일본이 일방적이고 임의적인 방법으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겁니다. We are gravely concerned by this decision, to say the least. This coming in particular in the footsteps of an earlier decision that restricts some key export items to Korea. 이에 고노다로 외무상은 강 장관이 왜 불만인지 모르겠다며 거칠게 반박했습니다. 백색 국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른 아세안 국가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한국만 불만이냐는 의미였습니다. Equal status with our ASEAN friends, and I don't know what is the source of complaint by Foreign Minister Khan. 한일 장관들의 설전을 지켜보던 10개 아세안 국가 중 싱가포르가 나섰습니다. 싱가포르 외교장관은 싱가포르가 일본의 백색 국가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고노 외무상의 말을 듣고 알게 됐다며 신뢰 구축을 하려면 백색 국가를 확대해야지 왜 축소하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도 싱가포르 외교장관의 말에 깊게 공감한다면서 신뢰와 성의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자 외교회의에서 특정국을 대상으로 공개 비판을 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고노다로 외무상은 국제무대에서 제3국 대표들에게 비판을 받자 매우 당혹스러워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일본 결정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계속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일본 경제 보복 조치 철회를 위해 앞으로의 외교적 노력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저녁 태국 방콕에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는데 방콕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류란 기자, 일본의 백색 국가 결정 이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됐나요? 한국의 설득 노력, 미국 정부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배제 결정을 강행한 것이기 때문에 회담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일본 정부에 먼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번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협의를 통한 해결을 위해 대화의 장에 나오라고 일본에 요구했습니다. 일본 측이 뭐라고 답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미국도 이 상황에 많은 우려를 표했고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경화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강한 유감 표명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즉각 철회, 그리고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대화에 나와라 하는 얘기도 분명히 했고요. 미국도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갖고 있고 또 앞으로도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건데 백색 국가 제외가 28일부터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철회될 수 있는 겁니까? 이미 일본의 내각회의, 그러니까 가기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가기의 결정은 절차가 저절로 자동으로 진행이 되는 데다가 그동안 철회된 전례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28일 이전에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은 뭡니까? 일본의 이번 결정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불만을 품고 내린 것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일본의 대화로 해결하자고 촉구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한일 관계의 파국을 막기 위한 노력과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콕에서 류란 기자였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도 전면전으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 중국도 양보는 없다며 반격을 경고했습니다. 베이징 강민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3천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물리게 되는 셈입니다. 상하이에서 재개된 무역 협상에서 입장을 굽히지 않은 중국에 대한 불만 때문입니다. So now it's time that we change things around. If they don't want to trade with us anymore, that would be fine with me. We'd save a lot of money. 그나마 당초 예고했던 25%보다 낮은 10% 관세를 언급한 건 다음 달 열릴 워싱턴 협상을 감안한 듯합니다. 추가 관세를 무기로 협상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인데 중국도 이젠 적응이 된 모습입니다.
아세안 외교안보 포럼 회의장에서도 공개적으로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战争关系肯定不是解决经贸摩擦的一个建设性的办法，不是正确的。 추가 공격엔 추가 반격을 하겠다고 경고하며 장기전을 불사할 뜻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中方不会接受任何极限施压和恐吓讹诈，在重大原则问题上，我们一寸也不会让步。 중국 관영 매체는 환율 전쟁마저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관세로 시작된 전쟁은 환율 전쟁을 넘어 안보 분야로까지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오늘 중거리 핵 전력 조약을 탈퇴한 것도 러시아보다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도 이를 우려한 듯 미국의 이 조약 탈퇴가 평화,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이렇게 백색 국가 배제에 미중 무역 분쟁까지 악재가 겹치면서 코스피는 오늘 2,000선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보다도 일본 증시의 낙폭이 훨씬 컸습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코스피 종가는 1998.1로 7달 만에 2,0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4천억 원 가까이 팔아치운 외국인이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환율은 1달러에 1,198원까지 오르며 1,200원 선에 육박했습니다. 2017년 1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이딴 악재 속에 불안감이 커지며 2,000선이 무너지긴 했지만 당분간 증시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실 2017년 이후로 코스피 2,000포인트는 심리적 지지선으로 당분간은 이제 2,000선을 전후로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코스피 움직임을 보면 백색 국가 제외 발표 이후 오히려 소폭 반등한 데서도 알 수 있듯 일본 요인으로 인한 충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보복 조치로 인한 충격이 상당 부분 이미 반영됐다는 게 시장의 평가입니다. 7월 초 일본의 발표 이후 코스피는 이미 5% 정도 하락한 상태였습니다. 반면 그간 크게 내리지 않던 일본 증시는 2% 넘게 급락했습니다. 백색 국가 배제가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들에게도 악재란 점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일본 기업들도 사실 상당한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었다. 금융당국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 부문 별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부로 비상 TF를 본격 가동했고 내일 피해 예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대책을 발표합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그럼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을 좀 더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건 더 이상 안보상의 우호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양국 간의 교역 관계는 백색 국가 지정 이전인 15년 전으로 후퇴하게 됐습니다. 우리 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불가피합니다. 변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색 국가는 안전보장 우호국을 뜻합니다. 미국, 영국, 아르헨티나, 불가리아에 2004년 추가된 우리나라까지 모두 27개 나라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한국을 빼겠다는 건 더 이상 우리나라를 안보 면에서 못 믿겠다는 것이죠. 백색 국가는 수출 심사를 우대해 줬는데 여기서 제외되면 교역 관계도 15년 전으로 후퇴하는 셈입니다. 우호국이 아니니 수출에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전략물자 중에는 공작기계, 통신장비처럼 무기 관련성이 낮은 850여 개 비민간 품목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3년에 한 번 포괄 허가를 받으면 됐는데 이제는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휴대전화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 정밀 화학 제품, 레이저, 반도체 소재와 장비도 수입이 쉽지 않게 됩니다. 허가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일주일에서 90일까지로 늘어나는 반면 유효기간은 3년에서 6개월까지로 짧아집니다. 그동안은 허가가 필요 없던 대형 발전기, 진공펌프 같은 비전략 물자도 이른바 캐치홀 규제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식품이나 목재를 빼면 거의 모든 부품 소재가 규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일본 소재나 장비 조달에 그동안 어려움이 없었던 우리 기업들에겐 그야말로 날벼락인데요. 일본 정부는 그러면서도 군사용 가능성이 없으면 신속하게 수출 허가를 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쯤 첫 번째 규제 대상이 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3개 소재는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수입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결국 앞으로 피해는 우리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미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반도체 분야는 더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고 특히 대일 의존도가 높은 정밀기계와 배터리 분야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기업들은 충격 속에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직후 열린 정부 설명회. 기업 관계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결국 이렇게 됐구나. 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 일본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만 253개, 90% 이상인 품목도 48개에 달합니다. 이미 핵심 소재 수출 규제로 비상이 걸린 반도체 업계는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일본산 비중이 높은 반도체 칩의 원판, 실리콘 웨이퍼뿐만 아니라 대부분 공정에 일본산 소재를 쓰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별로 내놓지 않은 상황이라서 참 어떻게 될지 그냥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계를 깎고 만드는 공작 기계는 지난해 운용 소프트웨어 90%를 일본에서 수입했습니다. 미래 먹거리 전기차 소재와 배터리도 문제. 배터리를 감싸는 알루미늄 파우치는 사실상 전량 일본산입니다. 우리 주력 수출 산업에서 키우고 있는 수소차라던가 2차 전지와 같은 품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들은 재고 확보와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자금력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입니다. 규제 대상 일본산 품목이 뭔지 전략물자관리원에서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수입하는 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가? 그걸 제일 먼저 점검을 해야 되고요. 재고를 어느 정도로 확보해야 될지 이런 거를 좀 미리 계획을 세워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계와 노동계는 입장문을 내고 일본의 결정이 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만 끼칠 거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지난달 23일 충북 청주에서 가족과 산에 갔다 실종됐던 조은누리 양이 실종 열흘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조양은 모두의 우려와 달리 무사히 가족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가족 등과 산행을 갔다 행방불명됐던 14살 조은누리 양이 오늘 극적으로 발견됐습니다. 실종 열흘 만입니다. 조양이 발견된 시각은 오후 2시 반쯤. 군 수색견이 바위 틈에서 웅크리고 있던 조양을 찾아냈습니다. 발견 당시 조양은 탈진 상태였지만 어느 정도 대화는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색 당국은 조양이 가족과 헤어진 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2.5km까지 넓혀 행적을 좇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양은 수색 범위에서 벗어난 보은군 회인면 방면의 야산에서 발견됐습니다. 이곳은 지형이 험해 수색 인력의 접근이 쉽지 않았고 결국 수색견이 투입돼 조양을 찾았습니다. 특이 부분이 있으면 앉아서 보고 동작을 누리야 삼촌이 엄마 데려다 줄게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라며 뜬 눈으로 밤을 지냈던 조양의 어머니는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냅니다. 신락 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함께 자리를 지켰던 가족들도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가족뿐 아니라 모두가 바랐던 기적적인 상황. 조양은 열흘 만에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오늘 서울에도 폭염경보가 내려지는 등 폭염특보가 내륙 전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주말에는 기온이 더 오르겠고 앞으로 일주일 정도가 올여름 폭염의 절정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이정훈 기상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비구름이 물러난 서울 도심에 뜨거운 햇빛이 쏟아집니다. 시민들은 양산으로 해를 가리고 새들도 그늘에 옹기종기 모여 더위를 식힙니다. 짜증나요. 땀이 너무 많이 나니까 얼굴에 뭐 발라도 막 녹아내리고 옷도 막 젖고 그래가지고. 오늘 경기도 안성의 한낮 기온이 올해 전국 최고인 38.2도를 기록했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았던 서울도 33도까지 올랐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륙 전 지역으로 확대된 가운데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주말부터는 기온이 더 오릅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다음 주 중반까지 35도 선을 오르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밤에는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며 앞으로 일주일 동안이 올여름 폭염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계속 받음에 따라서 다음 주 중반까지는 이번 더위가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폭염이 절정으로 치달음에 따라 온열 질환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최근 8년간 통계를 보면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작년 폭염 피해가 상당히 컸는데 그중 많은 분들이 노인분들이었습니다. 올해 여름에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께서는 평소에 건강관리에 유념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논밭이나 야외 작업장에서 폭염 피해가 크다며 한낮에는 야외 작업을 삼가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북한이 이틀 만에 또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청와대와 군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에도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승현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2시 59분과 3시 23분에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행거리는 220km, 정점 고도는 25km로 추정됐습니다. 이틀 전 발사체의 비행거리 250km, 고도 30km보다 거리와 고도 모두 조금 줄었습니다. 유사한 비행 특성을 근거로 군은 이번 것도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잠정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이틀 전 발사체를 신형 조종방사포라고 밝혔지만 최대 비행 속도가 방사포라면 나올 수 없는 마하 6.9로 탐지됐다는 점에서 여전히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같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다만 북한이 발사 사진을 공개하며 신형 조종방사포라고 밝힌 점, 또 기술 향상으로 미사일과 방사포의 구분이 모호해진 점 등을 고려해 한미 정보당국이 세부 재원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9일 사이 3차례나 단거리 발사체를 쐈지만 미국은 여전히 별일 아니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나라가 미사일 실험을 한다며 이번에 발사한 것도 단거리이고 일반적인 미사일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I think it's very much under control. Very much under control. 또 북미 간에 핵을 논의한 것이지 단거리 미사일을 논의한 적은 없다며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국회가 무려 99일 만에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5조 8,200억 원 규모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은 정부가 요구한 대로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심사를 총괄한 한국당 김재원 예결위원장에 대해 음주 심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봄 미세먼지에서 출발한 추경안이 결국 한여름이 돼서야 통과됐습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99일 만으로 역대 두 번째 늑장 처리입니다. 여야가 막판까지 밤샘 협상을 벌였던 추경의 총 규모는 5조 8,200억 원대로 확정됐습니다. 여야는 정부가 낸 6조 6,800억 원에서 5천억 원은 늘리고 1조 3,800억 원은 줄였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으로 정부가 추가 요구한 2,700억여 원은 그대로 포함됐습니다. 재예산에서도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 지역에는 소상공인 지원 305억 원 등 385억 원이, 지진 피해가 났던 포항에는 560억가량이 증액됐습니다. 반면 야당이 총선용 예산이라며 삭감을 주장해온 일자리 사업 예산 등은 줄었습니다. 추경안이 당초 합의 시한에서 하루 넘겨 처리된 건 얼마를 줄일지를 놓고 새벽까지 협상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창 협상이 이어지던 어젯밤 늦은 시각, 추경안 심사를 총괄하는 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술 냄새를 풍기고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국회에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그냥 이제 우리는 이 정도밖에 못하겠다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음주 심사 아니냐는 지적에 김 위원장은 즉답을 피했고, 한국당을 뺀 여야 사당은 김 위원장이 예결위원장직을 반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일본 정부의 결정에 해외 언론들도 비상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외신들은 특히 이번 결정으로 첨단 산업의 국제 공급망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데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이 경제 전쟁을 선포했다. 미국 CNN 방송은 이런 제목으로 머릿기사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릴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AP통신도 일본 정부의 결정이 미중 무역 마찰로 흔들리고 있는 국제 공급망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면서 첨단 기술 분야로 파급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발표와는 달리 자국 기업들의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한국 업체뿐 아니라 일본 수출업체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을 실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공포라는 단어를 써가며 이번 결정의 심각성을 전했습니다. 이번 규제가 중요 전자부품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는 공포를 투자자들에게 초래해 세계 시장을 겁먹게 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경제뿐 아니라 안보 측면의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과 일본의 분쟁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미국의 대북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다. 미국 정부의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의 전자산업에서 일본의 소비재 업체들까지 이미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고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의 안보 협력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